네, 맥형입니다. 오늘은 배달 요즘 시끌시끌 하잖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안 다룰 수 없어서 이 분야의 또 전문가죠. 배달업에서 오랫동안 종사하고 또 이 중심에 서 있는 우리 대표님 한 분을 모시고서는 배달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일반 소비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과연 배달의 민족 수수료가 올랐는데 이 수익 구조가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지, 과거와 현재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 전문가 우리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꽉찬 소곱창이라는 소곱창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경호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경호 대표가 이렇게 나오기 어려운데 나중에 배달의 민족에 찍히는 거 아니죠? 지금 배달업을 얼마 동안 종사하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계산했을 때 2016년도부터 저희 공동대표 김석호 대표랑 같이 해서 치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으니까 약 한 8년 정도? 8년. 네. 그때도 배달의 민족을 이용했고 그때 이용했던 플랫폼이 또 뭐였어요? 배달의 민족이랑 요교. 저희는 이제 본사가 관악구에 있어서 관악구에 있는 플랫폼들. 배달의 성지 맞나요? 관악구? 맞습니다. 아, 그만큼 또 경쟁도 엄청나죠.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매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폐점하는 데도 엄청 많이 생기고 맞습니다. 격전지인데 관악구가 거기서 지금 그 꽉찬 소곱창이라는 브랜드를 얼마간 운영?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달 시장 끝났다 하고서는 다 짐 싸들고 다 홀매장으로 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네. 배달의 민족 관련된 이런 수수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왜냐면 이와 같은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현장에서 있는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전에 꽉찬 소곱창 지금 매장이 몇 개죠? 지금 18개 지금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프랜차이즈를 또 하고 있고 네. 점주님들 이야기는 어때요? 이렇게 또 수수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본사에 엄청난 컴플레인이 오거나 9.8% 인상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그때 당시에도 이제 배민원에 대한 수수료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다행히도 시장을 좀 많이 공부도 하고 다른 이제 대표님들 많이 만나서 가격을 먼저 올리게 됐어요. 판매가에 대한. 그러면서 수익 구조가 더 좋아지게 된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점주님들이 크게 마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안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3년 전에 관악구에서 시작했을 때 그때는 가격이 얼마였었어요? 22,900원이었습니다. 22,900원? 그러면은 무려 6,000원이 올랐으면은 퍼센테이지로는 거의 한 20% 이상 올라간 거죠? 맞습니다. 아, 3년 만에 20%. 저희도 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매장 운영을 해야 되고 저희가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있고 식구들도 있다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를 보고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매년 물가 상승이 진짜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각종 수수료가 올라가고 뭐 대행비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또 판매하는 분들은 재료비도 올랐고 안 오르는 게 없어요. 공공요금도 다 올랐어요. 네. 이게 안 올린다라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맹 본사 대표님의 집에 점주님들이 또 찾아오시고 우리 가격 인상해 주세요 하고서는 네네. 그래서 지금 올라서 28,900원이라는 단가를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네. 아직도 수많은 배달 브랜드들 보면은 저가로 또 파는 곳들도 많죠. 네, 많죠. 거의 뭐 10,000원대 초중반. 그래도 요즘에는 10,000원대는 거의 없고 이제는 10,000원 후반에서 20,000원 초반대까지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렴하게 판매하신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많고 네. 나가기 귀찮으니까 혼자 집에서 요즘엔 아침, 점심, 저녁 뭐 3끼를 먹진 않지만 한 2끼 먹는다고 하면은 거의 배달은 한두 끼 정도 네. 그냥 시켜 먹잖아요. 근데 그 주문 최소 금액이 높으면 또 안 먹게 돼요. 못 먹죠?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전과 이후에 배달의 민족 관련해서 이렇게 수수료 관련된 비용 계산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일반 소비자들은 네. 뭐 3% 오른 거 가지고서는 왜 이렇게 주는 그쵸. 소리야? 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배달을 자주 시키는데 시킬 때마다 막 무료가 너무 좋아. 그리고 막 서로 경쟁하니까 최소 주문 막 9,800원도 있어. 너무 좋아. 일반 소비자들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플랫폼이 뭐뭐 있죠? 저희는 배달의 민족이랑 쿠팡이랑 요기요랑 두잇 이렇게 총 4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주문 들어오는 평균 주문 콜이 어느 정도 돼요? 평일은 한 50콜 정도 되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70에서 80콜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배달의 민족, 쿠팡, 요기요 비율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비율로 봤을 때는 저희 관악구 쪽은 쿠팡이 조금 더 우세해요. 아, 진짜요? 의외네요. 쿠팡 같은 경우 지금 비율로 봤을 때는 한 50% 그리고 배민이 40% 나머지
이제 일반 배달민족이랑 그리고 요기요도 50, 40, 10 네네. 울트라콜이라고 하는 네. 깃발을 꽂아서 예전에 했던 네네. 대행을 써서 하는 배달의 민족이 있는데 그 배달의 민족 깃발을 꽂아서 하는 게 10% 정도밖에 안 된다. 네. 거의 주문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황현 형제에서 이제 광고 자체를 배민원 우리는 한 집만 갈 거야 이런 컨셉으로 광고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손님들도 알고 계셔요. 배달의 민족으로 시키는 게 조금 저렴할 수 있지만 늦게 오니까 빨리 받고 싶어서 배민원을 시키는 게 가장 크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우리 민족은 또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배민원은 자체 배달의 민족에서 프리랜서식으로 저도 등록해서 오토바이만 있으면 네네. 배민원 배달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콜을 잡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배민원이고 네.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일반 배달의 민족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냥 한 점주님 매장에 주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점주님이 생각대로나 바로고 부릉이랑 협업을 맺어서 점주님이 이제 오더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느리다라는 거는 단건 배달보다는 이분들도 수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다양하게 묶어서 묶음 네. 배달을 지금 하다 보니까 배송이 느린다는 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의 민족, 그러니까 울트라콜이라고 했던 것은 혼자의 주문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배민원은 단건 배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주문량이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아까 이경호 대표가 저한테 주문하면 어떻게 주문하세요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플랫폼을 딱 켜고 어디에서 주문하세요 하고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전 보자마자 저는 여기 가게 배달, 비마트, 장보기 이거는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여기서 돈가스 먹을까? 피자 먹을까? 치킨 먹을까? 그냥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일로 들어가면은 배민원이고 네. 여기에는 이제 위에 가게 배달로 들어오면은 이제 울트라콜이 되는 건데 예전에 깃발을 꽂아서 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깃발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네. 어차피 배달의 민족에서 지금 광고하고 밀고 있는 건 배민원이고 손님들이 원해하는 것도 한집 배달 빨리 받는 거를 원해하기 때문에 아무리 울트라콜을 꽂아서 우리 가게를 노출을 시켜도 손님이 가게 배달을 클릭을 안 하는데 보이지가 않는데 보지도 않고 그런 환경에서 광고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관악구기 때문에 쿠팡의 비중이 크다라는 거는 어떤 말이죠? 쿠팡은 와우 할인 회원제로 운영되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배달의 민족은 배민원은 그런 게 없었는데 배민클럽이라는 이제 회원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쿠팡은 그래도 이제 택배사도 있고 하니까 유료 가입을 해도 다른 데서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배달의 민족은 아직까지는 그게 좀 미흡한데 제 생각에는 손님들이 좀 이탈하는 게 아닐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제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차라리 어차피 쿠팡 와우 회원인데 네. 택배나 이런 거 배송시킬 때 저렴하고 유용하게 맞습니다. 쓰니까 네. 굳이 뭐 배달할 때까지 쓰는 거는 큰 이질감이 없을 텐데 그렇다고 유료화가 됐는데 자기가 큰 이익을 보는 건 아직은 좀 부족하거든요. 비마트, 뭐 배달 민족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쿠팡만큼 택배 회사가 큰 그걸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료화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 관악구는 지금 현재는 매일매일 수치를 봤을 때는 쿠팡 쪽으로 조금씩 더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역에 따라서도 플랫폼 사용하는 빈도가 다른가요? 플랫폼마다? 네, 많이 다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광주나 부산 이런 데는 일반 배달의 민족이 비율로 따졌을 때 한 60% 그리고 배민원이 30% 그리고 나머지 기타 플랫폼이 10% 정도. 근데 이것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의외네요. 그러면 배달의 민족 울트라콜이 60% 정도 네. 서울의 상황과 전혀 반대. 네, 이게 좀 방대가 되어 있죠. 지금 우리 이경호 대표가 그 판매하는 소 모든 기준으로 28,900원짜리 소자 가장 많이 판매되는 메뉴이고 이걸 가지고서는 배민원, 쿠팡, 배달의 민족 이렇게 해서 나가는 지출 비용을 세세하게 다 기재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딱 보면 배달의 민족 울트라콜이 현저하게 수익성이 좋아요. 저희 기준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다른 매장들의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연하게 한 반 정도가 그러니까. 확실히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럼 지방분들은 서울에서 장사하는 분들과 달리 아직까지 배달에 대해서 큰 데미지는 좀 덜하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이게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서울 경기보다는 아직 좀 괜찮다. 근데 점차 쿠팡이랑 배민원 쪽으로 지방도 계속 가고 있어요. 이제 지방 쪽은 아직까지는 크게 광고를 안 하고 있으니 전환되는 속도가 좀 더딜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달의 민족 그리고 가게 배달 그럼 어떻게 이제 개편이 되느냐에 따라 수익 구조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를 한번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배민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현행 6.8에서 9.8% 이제 3% 인상되는 거. 근데 이제 또 뭔가 혜택을 좀 주는 것 같은 네. 상생안인가요? 이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제 얘기해야 되나?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면 그냥 약간 배달 민족에서 액션을 취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수수료 3%를 올릴 테니 그 대신 배달료를 좀 할인해 줄게. 근데 그 할인폭이 뭐 예를 들어 1,000원, 2,000원 이 정도의 갭 차이가 아니고 몇백 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여긴 1,900원에서 2,900원 지역별 할인 이렇게 써 있거든요.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관악구 저희 매장은 3,200원이라는 배달료를 맥시멈으로 받고 있는 거고, 다른 지역 그리고 뭐 관악구가 아니고 서울 수원 인계동이나 뭐 이런 동네는 좀 더 낮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3,000 지금 200원인데 개편되면 어느 정도 낮춰줘요? 저희는 아무래도 맥시멈 2,900원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300원? 네, 정확하진 않지만 저희도 8월 9일이 돼봐야 알 수 있는데 2,900원이 되지 않을까. 배달의 민족에서는 3%에 대한 점주가 부담을 가져갈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당근을 뭘 줄까, 배달료를 할인. 근데 그게 폭이 크지 않다. 이렇게 뭔가 전체적인 데이터 메시지를 전국적으로 딱 이렇게 동일하게 하면은 다 같이 힘을 모아 으쌰으쌰 할 텐데, 아직까지 지방 같은 경우는 배민원보다는 울트라콜의 비중이 높다 보면 아직 피부로 막 그렇게 와닿지 않는 자영업자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수수료 인상이. 그러면은 목소리를 또 못 키우고 수수료가 인상돼서 뭐 안착이 또 돼버리는 거죠. 지금 보면은 울트라콜도 깃발 꽂을 때 8만 원, 부가세 포함 8만 8천 원인데 개편되는 거는 월 광고비 20% 환급. 이것도 당근이잖아요. 네, 당근인데 기준이 있죠. 기준. 자, 이 가로 안에 있는 기준을 기준이 얘기하면 있습니다. 배민 배달 동시 사용하고 가게 배달 월 주문수 50건 미만 업주 대상. 자, 주문수가 50건인데 이게 월이에요, 월. 하루가 아니고 월입니다, 월. 지금 하루에 평균 몇 콜 나온다고 했죠? 평일에는 50콜, 주말에는 7, 80콜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받을 수가 없는 혜택이에요. 그렇죠. 이런 곳들은 나 폐업하려고 하는데 이거 재미없는데 하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는데 20% 환급. 네. 8만 원에 20%는 16,000원. 그 정도 되죠. 또 포장 주문은 많이 기사가 나왔으니까 이전에는 포장 주문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있었나요? 저희는 원래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어요. 근데 주문 금액이 지금 3.4%인데 또 여기에 가로 열고 50% 인하. 아니 없었는데 뭘 인하야. 당근 주고 있는 거예요. 당근이라도 주려고. 근데 24년 7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업주 대상이고, 기존에 뭐 몇 년 전부터 했으니까는 지금은 적용 대상 아닌데, 네, 맞습니다. 25년 3월 31일까지는 무료고 4월 1일부터는 너희들 다 6.8%. 수수료 전부 다 받을 예정입니다 라고 당근과 채찍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당근이라고 보기엔 너무 어렵죠. 약간 말장난이지. 저희 입장에선 채찍이고 7월 1일부터 포장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당근일 수 있죠. 이게 저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포장이 집 근처인데 배달도 느리고 또 비싸고 하니까 간단 말이에요. 가서 가져오면은 포장하는 손님들한테 혜택이 있었어요. 그쵸. 뭘 좀 더 준다든가 할인을 적용해 준다든가. 근데 지금 이것도 이제 이렇게 수수료가 발생되면은 업주분들은 당연히 안 할 거고. 하긴 하실 텐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포장하러 오시면 5,000원이라는 쿠폰을 할인해드려요. 근데 만약에 수수료가 적용이 된다면 그것도 5,000원이 힘들죠. 왜냐면 저희가 땅파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이익금을 좀 챙겨야 되는데 5,000원은 못하더라도 많이 내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 뭐 1,000원, 2,000원 이 정도로 할인폭이 많이 줄겠죠. 수수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음식 가격도 많이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부분이죠. 기존에 그냥 포장으로 가져왔다라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업주 입장에서도 부담이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고객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수수료가 3%밖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공지사항에 올라온 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다 인상하고 당근과 채찍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저희 기존에 하셨던 점주님들 같은 경우는 다 채찍이에요. 다 채찍. 한쪽으로는 당근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또 한쪽에서는 채찍을 막 치고 있지 않나. 채찍이 한 98%, 당근 한 2%? 거의 그 정도라고 저희 기존의 업주님들은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시각각 변하니까 적응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장사도 힘든데. 달에 한 번씩 공지사항이 날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프로모션도 많긴 많은데, 지금 시점이 수수료로 올라가는데 프로모션이라고 하면 쿠폰을 또 줘야 되는 프로모션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수수료를 올려가지고 점주님들에 대한 그 마진을 좀 더 갖고 갈 건데 거기다 대고 또 할인을 또 해주라고, 이런 지금 상황인데
어느 점주님이 과연 그 프로모션에 들어가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아무리 페이백을 준다고 해도 지금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어떤 거죠? 말 그대로 진짜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수수료 3%가 가장 강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말 드리면 좀 그럴 수 있는데 고객님은 3%에 대한 금액이 크다라고 생각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점주들 입장에서는 만 원에 3%냐 3만 원에 3%냐 뭐 5만 원에 3%냐 그리고 다 또 부가세도 붙여야 되고 그 3%가 생각보다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3%면 매장의 부담이 생각보다 크고 또 이게 이제 부가세가 별도라는 거죠. 네. 부가세도 붙다 보니까 나가는 지출 금액들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면은 진짜 와 약간 이런 표현하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짤짤이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푼돈 같은데 나가는 비용들이 이 하나 팔아가지고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아끼지 않으면은 돈이 안 되는 구조에 서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28,900원짜리 모듬 소자 기준으로 배민 원음만 봤을 때 기존에 6.8%였을 때 중개 수수료가 1,965원 그리고 배달비가 3,200원. 이거는 고정이에요. 3,200원은. 지역마다 좀 다르고 금액마다 좀 다른데 2,500원에서 3,200원이 고정입니다. 3,200원 이상 넘어가진 않아요. 손님이 직접 주문하신 경우에 영수증을 보고 저희가 다 표기한 거기 때문에 저희 이 28,900원짜리 팔았을 때 3,200원의 배달료가 발생했다. 그리고 결제 정산 수수료가 2.3% 해서 674원. 그리고 우리 가게 클릭이 1.5% 435원. 이 435원은 네. 매장마다 달라요. 아 그래요? 우리가 클릭이 총 맥시멈 금액이 한도가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이상은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300만 원에 한 번 클릭할 때마다 600원씩 맥심이 600원이에요. 근데 어느 사장님이 300만 원에 600원을 클릭 비용을 지출하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설정한 건 300만 원에 435원이 저희 매장과 어울리기 때문에 435원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대부분 이걸 설정하나요? 거의 배민원을 하시는 분들, 서울 경기권 분들은 다 하시죠. 아 안 하면 노출이 안 돼요. 장사가 안 됩니다. 아예. 거의 뭐 깃발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그쵸. 거네요. 예전에 비하면 깃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부가세가 2.2%에서 627원. 그리고 쿠폰은 쿠폰도 각 매장마다 점주님마다 달라요. 이게 지금이야 6.8%고 저희는 객단가가 35,000원, 4만 원이 되니까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2,000원이라는 쿠폰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9.8%가 됐다. 그럼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면은 9.8% 3%에 대한 마진을 가져가야 되는 것도 차감이 될 텐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2,000원까지 할인해 줄 수 있는 확률이 수수료 올랐으니까 1,000원 정도만 할인해 줘야 되겠다. 결국에는 쿠폰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재량이지만 예를 들어 꽉 찬 소곱창도 지점이 여러 개여서 반경의 범위를 뭐 1.5kg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있는 소비자는 신도림에서도 시킬 수 있고 뭐 대림에서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쿠폰이나 이런 걸 좀 공격적으로 주는 매장에서 더 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수수료가 높아지면 그렇게까지는 하면은 부담스럽죠. 점주 아예 입장에서. 안 남을 수도 있는 네.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진짜. 네. 그리고 지금 여기 꽉 찬 소곱창 경우는 그래도 재료비가 40%를 안 넘겨요. 맞습니다. 40% 넘는 매장들도 많거든요. 이게 가격 경쟁을 하다 보면 또 판매가가 조금만 낮아버리면은 근데 지금 38.3% 그래서 11,060원 그리고 인건비도 이게 다 나눠 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445원을 5% 했고 가스, 전기, 수도, 공과금이 1,445원 이게 이제 임대료까지 포함한 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네, 맞습니다. 기타 잡비 145원 해서 총 지출이 22,997원이고 이익이 5,903원인데 이게 참 그래도 판매가가 3만 원 정도 되니까는 내가 한 건 배달해서 이 정도 남는데 3만 원이 아니면 뭐 만 원짜리 이거 배달을 할 수 없겠는데요, 아예?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다른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최근에는 판매가가 낮은 만 원짜리 혹은 분식이나 김밥 땡땡 그런 데는 객단가가 만 원 혹은 15,000원 많이 비싸요. 2만 원대 그랬었는데 이거를 팔면 수수료 때문이라도 안 남는다고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남지가 않아요, 진짜. 근데 이거를 점주님들은 느끼는데 고객님들은 솔직한 말로 느끼시지 못하겠죠.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배달 안 남는다고 하더니 그래도 하나 팔아가지고 한 6,000원, 7,000원 남는데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하루에 그래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평일 기준에는 150에서 200 사이 정도 나오고 있고요. 주말에는 250 정도에서 300 사이 정도 판매하고 진짜 있습니다. 배달을 시켜 먹는 손님들은 안 줄었어요? 줄었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판매가를 인상을 하다 보니 건수
건수는 줄었지만 건수 대비 판매가 올라가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은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볼 때는 결국에는 업주분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가격 올리거든요. 결국 우리가 계속 비싼 금액을 주고 사 먹고 있는 거예요. 네. 플랫폼비가 인상되고 각종 수수료가 인상되고 그러다 보면 업주분들은 쿠폰 제공 못해 또 그 안에 판매 가격 올려 그럼 결국에는 가장 최종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사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판매 가격을 가지고 수수료가 인상되면 남지가 않는데 그럼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배달업을 또 오랫동안 종사했던 사람 입장으로서 네네. 한 건 배달하면 네. 최소 어느 정도 수익이 남아야 아 이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장사하는데 좀 의미 있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7,000원 정도는 남아야 경기도 어렵고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좀 말이 안 되는 금액이긴 한데 7,000원 정도는 남아야 아 그래도 웃으면서 제가 2016년도에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나요? 네네. 그때는 진짜 치킨을 했지만 치킨이 원가 자체도 그때도 비싸긴 비쌌어요. 그래도 하나 팔면 6,000원, 7,000원 남았거든요. 그때는 근데 웃으면서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꿈을 꾸면서 했는데 지금은 아둥바둥 이렇게 안 하면 절대 못 버티겠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한 7,000원 정도가 되면 그래도 웃으면서 점주님들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달하시는 자영업자들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 건 배달해서 6, 7천 원 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아 진짜요? 네. 주관적이겠지만 지극히 네네네, 맞습니다. 평균 어느 정도 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00원? 3,000원?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안 되는 그냥 이거 왜 배달해? 하는 분들의 네. 비율도 높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비율이 지금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또 다 폐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안 남거든요. 진짜로 안 남아요. 진짜 하루 10시간을 일하는데 땀 삐질삐질 흘리고 막 열심히 하고 막 다치면서 일을 해도 안 남아요. 지금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배달로 어려워하는 분들한테 어드바이스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 보이진 않지만 어떠한 전략으로 어떻게 해라 본인의 경험을 빗대어서 코멘트를 한번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좀 많이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저희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 수수료는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10,000원짜리 팔아서는 이제 남는 구조가 아니라 객단가를 좀 많이 올리는 상황. 그럼 최소 어느 정도 딱 기준을 정해주면 좋을까요? 지금 기준에서는 3만 원 정도는 돼야. 3만 원? 그럼 최소 배달은 최소 배달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도 배달의 민족에서 노출 빈도수를 만약에 최소 주문이 높으면 노출 빈도수가 떨어져요. 지금 얼마죠? 저희는 5,000원 하고 있습니다. 최소 배달이요? 네. 그 5,000원짜리 상품 하나도 없죠? 없죠. 금액만 최소 주문액은 꽉 찬 소치가 5,000원에 팔고 경쟁 업체들이 막 10,000원, 15,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배달팀 낮은 순으로 해서 위로 상위 노출을 해줘요. 그럼 저희 매장이 먼저 보이겠죠. 그럼 이제 경쟁 업체들이 밑에 보일 테고. 근데 진짜 5,000원짜리를 주문해버리면 이거 완전 적자죠? 그렇죠. 안 남아요. 그러면 쿠폰은요? 쿠폰은 하는 게 나아죠? 아무래도 점주 입장에서 말을 하면 안 해야 되죠. 안 남으니까. 근데 점주님이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경쟁이에요. 똑같은 소곱창을 판매하는 점주들이 많이 계신데 손님들은 좀 더 저렴한 곳에서 주문하기를 원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2,000원 할인해드리고 저희 경쟁 업체가 2,500원, 3,000원 할인하면 고객님은 아무리 단골이라도 저쪽에서 호기심 삼아 한번 주문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죠. 배민 리뷰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 댓글도 다 일일이 저희는 하루에 한 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댓글도 달아드리고요. 이게 댓글 달아드리는 것도 시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점주님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저희는 야식이고 시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리뷰 답글을 달면 알람 메시지가 고객님한테 가거든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드시고 싶지 않았더라도 이 알람이 뜨면 한 번이라도 꽉찬 소곱창? 한번 들어가서 볶아라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시간 타임을 2번 나눠서 해요. 퇴근 시간이 7시에서 10시 사이에 한번 이제 리뷰 작성이 달린 거는 답글을 달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00시부터 새벽 1시 사이 때 이제 새벽 드시는 분들 그때 리뷰가 달린 것들 또 답글을 달아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 좋은 리뷰가 딱 달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울고 싶죠. 속상해요. 저희는 공지사항에도 다 남겨드리고 음식 메뉴명 밑에도 설명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내장류이기 때문에 100g을 저희가 측정을 해놨어도 구우면 이게 기름이 다 빠지고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한 8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고객님들이 받고 나면 이렇게 양이 적어 이 금액에 이래서 리뷰 답글을 안 좋게 달아주셔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드리고 싶었던 건 아닌데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별점 하나 두 개짜리도 초반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객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배달 매니저 전화해서 전화번을 받아서 아 고객님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이 리뷰가 진짜 얼굴이고 별점이 낮게 달리는 순간 저희는 이제 매장 문을 닫을 정도로 안 좋은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음에 이런 똑같은 실수를 안 할 테니 이번 리뷰를 좀 삭제 혹은 리뷰 수정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럼 내려주기도 해요? 내려주시는 분들이 한 10명에 한 7분? 그래도 많이 있어요. 되게 그래도 이성적인 분들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은 계속 놔두는 분들. 앞으로 우리 이경호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은 계속 할 거죠? 그럼요. 배달은 무조건, 그러니까 배달이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배달 사업은 계속 할 건데 아무래도 배달 시장이 계속 이렇게 수수료도 올라가고 점주님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금이 많이 이제 적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도 점주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저희 회사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해보고 콜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도 우리 이경호 대표 아카데미 출신에서 배달을 잘 하고 있는 사람, 촬영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요. 또 흔쾌히 나와주셔서 이 얼굴 팔리는 거라 쉽지 않은데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의 의미로 오늘 그래도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한테 또 의미가 있을 거니까 꽉 찬 소곱창 검색해서 소자 한번 주문해서 오늘 하루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네, 감사합니다.